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사실 화요일 새벽에 보는 외신이나 해외 증시 내용이 주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미국과 유럽이 휴장인 가운데 우리는 좀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없었다는 서프라이즈에 대한 랠리는 오늘로서 모두 종료가 됐고 그 상승분은 다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다시 2달 전, 3달 전, 그리고 한 달 전 FOMC에서 불확실성을 심어준 이후 개별 지역 연준 총재들의 연설에 따라서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국면이 또 펼쳐졌다는 게 좀 지겹죠, 솔직히. 뭐 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텐데요.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죠. 먼저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의 연설 내용입니다. 일단은 FOMC 이후에 이제 첫 연설이고 월요일 날 바로 연설을 했으니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다 이제 FOMC에서 왜 그런 좀 깜짝 이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거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경제에 대한 진단을 이제 피력하는데 미닝풀이라는 건 좀 확실한 뭔가 좀 의미 있는 경제의 반등이 나타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하자는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미국 경제는 자력갱생이 약간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서 매우 통화 완화적인 아주 뭐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이 아직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음 내용으로 보시죠. 이제 이 사람은 약간 좀 친시장적이면서 평소 비둘기파인데요. 이번엔 약간 매파로 분류되어 있는 달라스 연준 총재 리차드 피셔가 되겠습니다. 사실 리차드 피셔는 뭐 매파라고는 하지만은 뭐 성향 자체가 통화 정책을 가지고 완화냐 긴축이냐 이런 뭐 매파 비둘기파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좀 캐릭터가 좀 약간 좀 시니컬하다 그럴까요? 이제 이런데요. 당연히 이제 이번 연설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양적 완화 축소가 왜 안 나왔냐 이것도 역시 이 사람의 부담일 테니까 여기서 이제 케이퍼는 사실 좀 변덕이 막 죽을 듯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케이퍼라고 하는데 저런 케이퍼가 본인도 좀 사실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이 비판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이제 쭉 보시면은요. 이것도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버냉키 연준위원장이 본인한테 이번 이 FOMC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이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이거를 그냥 공개를 해버렸네요. 이번에 빈손으로 나가면 진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안 들었다 자기 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0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온다는 옥테이퍼, 그 다음에 12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온다는 디셈퍼,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또 이렇게 연준 임원 연설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지금 현상을 계속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장 관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5S, 5C 나왔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게 또 심상치가 않나 보네요. 금토일 주말 끼고 3거래일 3비즈니스 데이 동안 900만 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애플에서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단기간 최대 기록을 세웠다. 3일 동안 900만 대 아이폰이 판매가 됐다라고 하네요. 외신에서도 심상치 않다고 전합니다. 로이터 보실까요? 아이폰 5S 돌풍이 심상치가 않은데 주말 동안에 이제 900만 대 판매가 됐는데 당초 전문가들 예상치가 하단이 500만 대, 상단이 750만 대였는데 이걸 그냥 뭐 단숨에 돌파해버렸다. 근데 이제 이게 그야말로 조삼모사로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아이폰 신제품이 전 세계 동시 발매로 나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 거기에 안 들어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까지도 한 번에 나가면서 중국 쪽에 이제 이 판매량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또 이제 당연히 애플 얘기 나오면 뭐 삼성전자가 이제 라이벌로 항상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애플의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됐는데 여기에 또 장단을 맞춰주는 차원에서 기대감이 업되고 있다. 심지어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이제 한정판으로 아이폰 골드 이제 이게 나왔는데요. 옥션에서
$10,100, 우리 돈으로 1,000만 원대의 거래가 됐다고 그래요.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뻥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진짜로 10,100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제 뭐 이거 뭐 한정판이라는 거에다가 뭐 이제 뭐 16GB짜리 좀 희귀한 물건이다라는 것도 물론 붙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애플이 다시 한번 좀 불길이 타오르지 않나, 이런 게 좀 불안합니다.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은요,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세 뭐 보셨겠지만은, 일단 이런 기대감에 따라 애플이 5%대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요, 삼성과 애플이 역동조화를 보였던 사례는 몇 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신제품 출시 때도 그랬고, 뭐 여러 번의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롱숏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 상당히 많이 비중을 늘려가지고 사들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차익 실현하는 계기를, 삼성전자 뭐 실적 보고서 핑계도 될 수 있지만은 애플이 이렇게 뜨면서 삼성전자 비중을 줄여서 이거를 차익 실현하고 애플로 갖다 매수를 늘린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저는 불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에 못지않은 또 워싱턴의 불확실성이 있죠. 정치 전문 잡지 폴리티코 보시죠. 벌써 뭐 표정 자체가 좀 뭐 비장하죠. 오바마 대 베이너,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이제 이건 오바마의 의지입니다. 내가 아끼는 로렌즈 썸머즈도 낙마를 했고, 시리아 공격도 뭐 애들 싸움 말리는 것처럼 이상하게 모양새가 러시아가 끼어들면서 굴욕을 당했고, 이제 더 이상 내 양보를 못하겠다. 시장 전문가 의견으로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이번 부채한도 협상에 슬슬 시동이 걸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1월 초면은 미 정부는 예산이 모두 바닥나서 또 한 번 2011년 내에 처음으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이 있다,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긴급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인데, 2011년도 당시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디폴트 막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사용하라고 권고했었는데, 오바마가 좀 이거를 꺼려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오바마가 대통령 자위권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분위기라고 촘촘하게 저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시장 주변의 불확실성과 이슈들은 뭐 상존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역시 또 지난번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 좀 대승적인 시장 분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타임지 표지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 타임지 표지에 보시다시피 월가라는 표현하고 황소가 등장을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리니 어소시에이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지난 65년 동안 미 증시 역사상 타임지 표지에 저렇게 황소가 등장했을 때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시기였다고 그럽니다. 뭐 미 증시가 사상 최고를 갔다든가, 아니면 뭐 이번처럼 5년 만에 금융위기를 극복한 그런 지수를 기록했다든가, 이런 경우였는데, 일부에서는 저렇게 황소가 막 눈길을 끌 때, 그때가 바로 시장의 상투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은 비리니 어소시에이츠에서 이걸 또 다 조사를 했네요. 65년 동안 1948년부터 최근까지 타임지에 저렇게 황소가 등장했을 때 그 이후로 1년 동안에 다우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67%, 이때의 상승률 평균이 12.79%, 1년간이요. 중간값이 16.44% 플러스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감탄하면서 봤던 리포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지수 체크해 보실까요? 자, 이로써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 쉬는 동안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약간의 랠리를 즐겼었는데, 그거 미국 증시와 똑같이 모두 다 정리가 됐고요. 0.37% 마이너스. 앞에서 보신 삼성전자에 대한 이 롱숏으로 인한 애플 매수, 삼성 매도, 이것도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요. 일단 연준 의장 선임이 이번 주 단기에 넘어야 될 이런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데, 그 전까지는 약간 좀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시는 게 좋지 않나. 외국인이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선물로 땡길 수도 있고, 지수를 어떻게든 뭐 상방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여기에 좀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좀 민감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이었습니다.